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EFS라 했거든요. 그 EFS 중에서 오늘은 요거 디귿자, 한글로 디귿자 그러는데 여기에 터졌잖아요. 이렇게 다 막혔는데 여기를 오른편이 터졌어. 그래서 이걸 터진 입구는 입구인데 여기에 터졌으니까 턴 입구 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정식으로 말하면 반이란 글자죠. 상자의 모양이라 하겠죠. 그래서 상자방이라고도 그래요. 예. 요런 글자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 이제 뽑아봤는데 이렇게 돌잡자, 발을광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헷갈리기 진짜 너무 쉬워요. 이게. 얼, 얼핏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기역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의자처럼 약간 곡선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요거는 상자방이라고 방이라고 하고 요거는 감출해라 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요 감출해자를 보세요. 요거하고 니은자, 니은자를 좀 합한 거거든. 그럼 한자에서 니은자는 은이라 했잖아요. 숨길 은자 또는 숨을 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숨을 은자 이렇게 해서 숨을 은자가 이렇게 붙으면은 숨길 은 또는 숨을 은인데 숨긴다는 건 감춘다는 거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도 곡선이 된 약간 부드러운 그런 니은자가 되면은 감출 숨길 은이니까 감출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직각으로 된 거는 상자방이구나.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자방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감출해가 아니라 상자방이에요. 그 상자방을 쓰는 그런 문자들 그 첫 번째 뭐냐면 요거 두를잡이라 하죠. 이게 두를잡 또는 돌잡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요게 원래 두를잡이에요. 들렀다. 치마를 들렀다. 머리에 수건을 들렀다. 이게 좀 머리에 수건을 두른 거거든. 이게 높이 있는 머리고 그 밑에 수건 건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두를 짭대. 원래 요게 두를 짭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것도 두를 짭이라. 그거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키포인트는 수건을 들어갔다. 수건이 들어간 모습이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돌잡은 부수가 이제 상자방인데 상자방 속에 수건이 들어간 모습이다. 이제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여기 썼네. 이게. 요것도 두를 짭이고 돌아갈 짭이고 돌잡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 뜻이 이거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갑군문에 이제 요걸 보면은 마치 긴 막대기에 천이 걸려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긴 막대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밑에 수건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걸릴 짭, 두를 짭 이제 그런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갖다가 안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수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많이 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둘러쳤다.
돌아가면서 둘러찼다 해서 둘을 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요거는 뭐 잡자 이런 거는 평소에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주로 쓴다면 이런 데서 이제 잡선, 뭐 잡기, 뭐 잡법, 이제 이런 거 참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잡자는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선자, 이 선자는 줄을 가리키죠. 이제 줄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자도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뭐 굳이 설명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자인데 왼편에 실사변이 있죠. 실사, 보통 실사라 하는데 이것도 그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가는 멱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가는 실멱 멱이다 이렇게 원래는 요거 하나 있는 거는 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실. 근데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진 거 이때 실사라 그래요. 원래 제대로 하면은 하나 있는 거는 멱이라고 해야 되고 두 개가 두 개가 있는 거를 사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하나 있는 거나 두 개 있는 거나 일반적으로 참 다 실사라고 그래요, 지금. 그뭐 틀린 거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죠. 아무튼 에, 가는 실멱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있는 거 이게 천자죠. 샘물. 그래서 샘천이라 그래요. 이게. 샘물천, 샘천. 그 물이 있는데 물수자니까 밑에 물이 있고 위에는 흰백자가 있잖아요. 깨끗한 거죠. 그 깨끗한 물을 밑에 댔으니까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밑으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어디냐? 그 암벽이죠, 원래. 암벽. 그냥 바닥에 있는 거는 들판이나 어디 있는 거는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샘이라 그래. 깨끗한 샘물이다. 그래서 샘천이다. 이게 어떤 언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언덕 붙자. 거기다가 샘천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원이죠, 이제. 원. 이게 언덕 원자죠, 이게 지금. 언덕. 그 중원이나 뭐 평원이나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 이 언덕 원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언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언덕은 높은 곳이잖아요. 약간 평지보다 이렇게 높은 곳. 그 밑으로 물이 흐른다. 되게 언덕이 있는 곳에는 물이 흐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샘천자를 써놓고서 언덕원이라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줄선자를 보면은 가는 실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암벽에서 흐르는 샘이 흘러요. 이제 이게. 그 샘물이 졸졸졸졸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린 거. 그게 꼭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줄과 같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줄선이다. 이제 그렇게 뜻을 갖다 먹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요 선자는 많이 쓰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선 중에서도 잡선은 뭐냐면은 둘러쳐진 선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둘러칠 잡이니까 둘러친 선이다. 그 일정한 점의 둘레,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의 둘레를 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점의 둘레를 돌면서 무한한 길을 그리는 나선형의 평면 곡선을 가리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잡선이란 뜻에 들어있더라. 잡선은 잘 안 쓰니까. 그다음에 잡기.
요거는 때를 말한 거잖아요. 요건 지금. 원래는 예, 때기 또는 에, 약속된 날짜, 그러니까 기다릴 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여기 기약할 기, 기다릴 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라는 바람이 요 왼편에 있는 거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음 문자라 그랬고요. 표음 문자 또는 형성 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 기 이렇게 하죠. 그걸 가리킨다. 기타 할 적에 요 기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요게 그걸 가리킨 건데 원래 요 모습이 뭘 그린 거냐면은 그 키 있잖아요. 우리 그 쌀이나 보리 같은 거 갖다가 까부르는 그 키 있잖아요. 그래서 기라고도 그래요. 여기 크기라고도 그렇고. 예. 그걸 보면은 그 기자와 이제 달월자를 합친 문자다. 이제 그렇지. 예. 요 기자하고 달월자를 합쳤잖아요. 이렇게. 예. 그 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둥글게 되면 15일이고 초승달이 있고 그러니까 달을 보면은 오늘이 며칠째인지 감이 와요. 근데 태양을 보면은 오늘이 며칠째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맨날 봐도 똑같아요. 그냥. 오늘 태양이나 내일 태양이나 항상 둥그래요. 변하질 않아. 번쩍번쩍 빛을 내는데 달은 빛을 내지는 못해도 어떤 때는 사라졌다가 아주 사라져. 그 다음에 조그맣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금은달이 되고 그 다음에 반달이 됐다가 나중에 보름달이 되고 날짜에 따라서 자기 변신을 해요. 몸을 갖다 변신을 해. 그러니까 달을 보면은 때를 안다. 그 얘기예요. 태양을 보면 때를 알 수가 없어. 태양은 생명의 원천이죠. 달은 생명의 원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을 일러준다. 그렇게 본 거죠. 예. 그 기자가 원래는 예, 월기설기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갑골문, 갑골문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월기설기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모양이었는데 금문에서는 여기에다가 받침대를 그려넣어서 키를 가리키는 문자로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대나무를 갖다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바구니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근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금문에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손잡이 같은 또는 바퀴 같은 예, 그런 걸 달아놨어요, 이게. 그게 요거예요, 지금 요거.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그 바구니의 모습, 바구니가 변신한 거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예, 달, 월은 초승달을 그린 것인데 예, 여기에서 기약할 기자인데 기약할 기의 부수는 달월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달월자를 보면은 음과 양을 안았죠, 이게. 그리고 여기를 막았으면 눈목자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를 막았으면 눈목자가 되는데 이건 막지 않고 터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왜 텄느냐 하면은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요, 달은.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걸 막아버리면은 커지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터버린 거래, 이게. 그래서 인류도 커질 때는 이렇게 되고 작을 때는 위로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그 어떤 변신의
어떤 폭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문자로 이 달월이라고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양기가 많아지면 달이 커지고 음기가 많아지면 달이 작아지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기자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축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키지라 해요. 아까 말한 곡식을 갖다 이렇게 키에 담아가지고 그 쭉정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 갈라낼 적에 대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대나무 축자 이렇게 딱 붙이면 이거는 키를 가리킨다. 네, 그랬어요. 이게. 그 말도 재밌는 게 뭐냐, 왜 키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키가 크다 작다 할 때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쌀에 들어있는 뉘 같은 거, 요거 이제 측정이라 하죠. 이제 그런 거 불필요한 거 갖다가 갈라내는 거 이렇게 갈라내는 게 걸러내 진짜. 걸러내면은 그 쌀만 남잖아요. 이제 불필요한 거 걸러내는 거. 그 키가 큰다는 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갖다가 다 털어버리면서 그 어떤 정수, 그것만이 쭉쭉 자라나게 한다. 키가 큰다는 거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거, 그 정수가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키가 커지는 건 그냥 몸뚱이가 커지는 것만 가리킨 게 아니고 생명의 어떤 정수 있잖아요. 알곡 같은 거. 그런 게 커진다고 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걸러내는 그 키와 같다. 그렇게 봐서 키가 크다 작다. 같은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잡순. 이런 거 처음 듣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 순이란 거는 열을 가리키잖아요. 한 달이 삼순이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지금 11월 달에 이제 하순이죠. 27일인가 오늘이 그러니까 하순이죠. 이게 조건 쓰면 12월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일, 10일, 10일에서 한 달을 30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걸 열흘 순이라 하죠. 열흘. 근데 열흘을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게 날씨. 자, 날일자를 이렇게 쓰고 그 속에다 쌀포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 태양을 감쌌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태양을 감쌌다. 그러면은 이 날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잖아요. 이게. 태양을 감쌌다. 그 얘기면 태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변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흘러도 태양은 항상 그 모습이야 이제. 그래서 그걸 왜 10일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태양을 감싼 걸 왜 10일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 걸 가리켜요. 근본으로 돌아간 걸. 그 근본은 불변이거든. 그 1, 2, 3, 4 아무리 많이 변한다고 해도 그 바탕 있잖아요. 바탕은 0이라 원래. 다 0에서 나간 거니까. 0은 오늘도 0이고 내일도 0이고 동방에서 봐도 0이고 항상 똑같은 거라 이게 지금. 그 0하고 변하지 않는 0하고 변하지 않는 태양하고 같이 본 거라 이게. 불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감쌌다. 0을 감쌌다. 근데 0이 현실로 들어가면 10이 되죠. 0하고 10하고는 본래 본질은 같은데 다르죠. 0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변한 상태지. 1에서 9까지 모든 변화를 다 맛본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0이라고 해도 전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꼬맹이하고 어른하고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다르잖아요.
꼬맹이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어른이 됐을 때는 그간의 경험을 많이 쌓잖아요. 본질은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근데 이래서 끝까지 모든 걸 맛을 보고 변화를 느꼈다고 해도 다시 근본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불변한다. 해서 불변하는 태양하고 같이 본 거예요. 불변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걸 감싸줬다 하는 것이 열흘이에요, 그게. 그래서 11순 또는 열흘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열흘을 감쌌다. 이제 그 얘기예요. 10을 감쌌다. 그러니까 열흘이 흘러갔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잡흡이라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흡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서 흡족하다, 만족하다 할 때 이 흡자를 써요. 그래서 흡족할 흡 이렇게 돼 있어요. 흡족할 흡 또는 윤택할 흡 이렇게 써요. 그럼 흡자를 보면은 삼수변하고 합할흡자라 이게 삼수가 다 합했다는 얘기예요. 천수, 지수, 인수 세 개의 물이 다 하나로 합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를 게 없으니까 흡족하다. 그래서 흡족할 흡이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근데 합할합자도 보세요, 여러분. 합할합을 보면은 이게 위에 있는 거, 이게 집자라 그랬잖아요. 삼합집. 셋이 합한 상태를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 밑에다가 입구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개의 입이 하나로 합했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게 삼합집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으라고 믿어요. 이 삼합집이 들어간 글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한 입이 된 게 합했다. 합한 상태다. 어떤 한자 선생이 또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입이 된 게 합한 상태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요 일이 셋이 하나 된 일이라는 사실을 물은 거죠.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시, 천부경의 일시. 이때는 요 일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합한 하나다. 즉, 삼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숫자를 공부하면은 그런 걸 아는데 숫자를 공부하지 못하면 또 모르게 되죠. 그다음에 상자방이 들어간 부수가 들어간 곳에 이런 게 있어요. 발광 그러죠. 여기 임금왕을 쌌다. 상자 속에 임금이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임금을 갖다가 가둔 모습인데 상자 속에다 그걸 바르다 이제 가둔 게 아니고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모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내 속에다가 내 몸이란 상자 속에다가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모셨다. 그것이 바른 사람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광자도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심심치 않게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 광간, 뭐 광곤, 뭐 이렇게 몇 자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게 발을광에다가 요거는 몸무새가 다 간하다. 그러니까 간할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간할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 원병이 들어가잖아요. 말르다가 뭘 간하는 거죠, 이렇게. 말르다가